오늘은 여름철에 꼭 알아두셔야 할 아주 중요한 자동차 상식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고 아시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셔서 나중에 큰 지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에어컨이 안 나와요. 차에서 뜨거운 바람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에어컨 가스가 새었나 보다 하고 계속 운전했는데 그렇게 무심히 운전하시다가 정말 큰 고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컨 고장이 아니라 차가 살려달라고 하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자동차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 대신 증상으로 말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에어컨이 꺼지는 현상이에요. 왜 꺼질까요? 그건 엔진이 너무 뜨거워져서 더는 에어컨까지 돌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에어컨의 동작은 확실합니다. 처음에 차량 시동을 걸었을 때 안 나오거나 처음엔 시원하지 않다가 달리다 보면 시원해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잘 나오다가 한 번에 안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차량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름철 자동차에게 가장 위험한 건 바로 열입니다. 사람도 더우면 멈춰야 하잖아요. 숨이 차고 땀이 줄줄 흐르면 한계가 오는 것처럼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에는 외부 온도만 30도, 40도 육박하죠. 여기에 엔진의 발열까지 겹치면 냉각 시스템이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과열로 이어집니다. 차가 왜 뜨거워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냉각팬의 고장, 부동액의 누수, 워터펌프의 고장, 이 밖에 차가 오래돼서 열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중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엔진 열이 빠르게 올라가고 그걸 감지한 차량이 자가 보호를 위해 에어컨을 꺼버리는 겁니다. 에어컨이 갑자기 꺼진다? 이건 경고등보다 빠른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계기판을 자주 들여다보지는 않잖아요? 정면을 보고 운전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엔진 과열 경고등이 떠도 모르고 지나칩니다. 온도 게이지가 하이를 향해 가는데도 놓쳐요. 근데 에어컨은 다릅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뜨거운 바람으로 바뀌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죠. 이게 바로 차가 보내는 빠른 구조 신호입니다. 에어컨이 꺼졌는데 계속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휴게소까지만 가볼게요. 설마 큰일 나겠어? 그렇게 10분, 15분을 더 운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엔진 헤드가 열을 먹어서 변형이 생기고 가스켓이 열에 의해 들뜨고 부동액은 끓어넘치고 시동이 불안정해지면서 차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정비소에 가면 돌아오는 말은 엔진 헤드가 망가졌네요. 수리비요? 200만 원, 300만 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열의 핵심 원인 5가지. 이제 여름철 차량 과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5가지를 하나씩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냉각팬 고장. 냉각팬이 돌아야 라디에이터의 열기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데 팬이 돌지 않으면 뜨거운 열이 그대로 엔진에 갇히게 됩니다. 특히 신호대기 중이나 막히는 길에서 더 위험하죠. 바람이 없기 때문에 열이 더 잘 쌓여요. 두 번째, 부동액 누수와 서머스탯 고착, 워터펌프 문제. 부동액이 샌다? 열 식혀줄 물이 없는 거예요. 서머스탯이 안 열린다? 냉각수가 순환하지 않아요. 워터펌프가 부동액 순환을 못 시켜준다? 마치 심장이 멈춘 거랑 같아요. 엔진 안에 물이 움직이지 않죠. 이 셋 중 하나라도 문제 생기면 온도는 순식간에 오릅니다. 세 번째, 엔진 헤드나 가스켓 손상. 이건 결과적으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과열을 계속 무시하면 엔진 안쪽 부품이 변형되거나 터져버리는 거죠. 부동액통에 거품이 끓고 연기가 나면서 냄새가 올라오고 차가 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면 이미 상황은 심각한 겁니다. 온도 게이지가 하이로 치솟았는데도 모르고 운행을 하시고 도착하셨는데 다시 시동을 걸어보니 멀쩡하게 잘 걸리고 진동도 없다? 그러면 다행히 엔진 헤드 쪽에는 문제가 안 생긴 것이지만 시동 걸었을 때 한 방에 안 걸리거나 걸리더라도 간헐적인 진동이 생겼다면 엔진 쪽에 데미지를 먹은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에어컨 공조기 오작동. 가끔은 정말 에어컨 공조기 고장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식 공조기나 스위치가 고장나서 에어컨이 멈추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수분이 공조기 내에 유입되어 기판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액 관리 실수. 자동차에 부동액 주입하는 곳은 메인통과 보조통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메인통을 열어서 부동액을 주입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보조통에 부동액이 얼마나 있는지 보시고 그곳에 부동액을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절대로 뜨거운 상태에서 라디에이터 캡을 열지 마세요. 폭발하듯 뜨거운 부동액이 튀어서 화상 입습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요. 그리고 마트 생수 넣으시는 분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생수 속 미네랄이 라디에이터 안에서 녹을 발생시켜요. 차량 부동액 라인에 녹물이 한번 발생하면 암과 같이 자꾸 퍼져서 추후에 녹 제거가 정말 쉽지 않아집니다. 꼭 필요한 경우엔 수돗물 넣으시고 다시 냉각수 보충하러 정비소 가셔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괜찮지만 겨울철에는 라인이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과열 징후 이렇게 캐치하세요. 에어컨이 갑자기 안 나온다. 계기판 온도 바늘이 올라간다. 빨간 경고등이 뜬다. 보조 탱크에 거품이 보인다. 엔진룸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주행을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하세요. 가능한 빠르게 갓길로 이동. 시동 끄고 열시키기. 본넷은 열어도 라디에이터 캡은 절대 열지 말기. 견인 또는 보험사 긴급 출동 요청하기. 그리고 반드시 정비소에서 냉각계통 모듈 점검 받으세요. 여름철 장거리 주행 전 체크 한번 해주세요. 부동액 보조 탱크 확인해 주세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라디에이터 캡은 절대로 열지 마시고 그 옆에 보이는 부동액 보조 탱크의 양만 육안으로 확인해 주세요. 정량이 있는지 없는지요. 냉각팬 작동 확인해 주세요. 차량에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껐다 켰다를 해보시면 달라지는 소음으로 팬의 작동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처음 작동 시는 덜 시원하겠지만 금방 차가워져야 합니다. 오래된 차량은 라디에이터 워터펌프 교체 시기를 체크해 주세요. 연식이 된 차량들은 라디에이터 막힘이나 워터펌프의 임펠러가 닳아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주기적인 교체가 답입니다. 신호 대기 중 온도 게이지를 한 번씩 봐주세요.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습관 하나가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름철 과열 문제는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차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면 고장의 범위는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에어컨이 갑자기 꺼졌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차가 제발 멈춰줘 라고 말하는 골든타임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운행하시면 돌아오는 건 뜨거운 연기와 수백만 원짜리 수리비일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선 앞을 응시하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고등 쪽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테니 지금 말씀드린 에어컨의 이상 증상이 감지된다면 그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